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그림은 이제 귀의 구조를 나타낸 그런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귀의 구조는 외이, 중이, 내이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고막을 기준으로 해서 외이와 중이가 나눠지고요. 이소골이라는 이제 뼈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을 중이, 그 안쪽을 이제 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이는 어떤 이제 달팽이관, 전정이라고 하고요. 이 방골이관, 그리고 이제 어떤 청신경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을 내이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구조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음을 인지하게 되는데요. 각 요소별로 어떤 이제 특성이 있는지, 음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리가 발생을 해서요. 어떤 이제 공기 입자를 가진하게 되면은 공기 입자의 어떤 이제 압력 변동에 의해서 이제 음파가 이 웨이도로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 전달된 이제 공기 입자의 압력 변동이 이 고막을 가진하게 되면은 고막이 이제 진동을 하게 되죠. 이 고막은 이제 이소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막의 진동이 이소골을 이제 진동시키죠. 떨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 이소골은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키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동이 증폭되게 되고요. 이 신호가 이제 이 전정 달팽이관을 이제 가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는 림프액이라는 어떤 이제 액체가 차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액체가 흔들리면서 이 안에 어떤 이제 청세포가 이 유동을 감지하게 돼서 이 신호가 이제 이 청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돼서 저희가 이제 음을 감지하는 그런 이제 인지하게 되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귀 전반에 걸쳐서 음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알아봤고요. 각 부분별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음향학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이도의 이제 공명 주파수를 저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귀에서 이제 이 고막까지의 거리를 웨이도, 요 부분을 이제 웨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웨이도의 길이는 성인이 보통 2.5c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면요. 이와 같이 일단 폐간에 어떤 이제 공명 주판수가 스탠딩 웨이브가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 2.5cm의 어떤 이제 스탠딩 웨이브가 이 웨이도의 어떤 이제 공명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이 주파수를 계산하게 되면요. 저희가 이제 길이 L은 일단 폐간에 있어서 4분의 란다니까요. 이와 같이 이제 넣을 수가 있고요. 파장은 4L로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파수는 란다분의 C니까 이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 웨이도의 공명 주파수는 3400Hz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kHz 돼요. 3, 4kHz 돼요. 요 부분이 사람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주파수가 된다는 것을 이와 같은 이제 계산식에 의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성인의 경우에 이 길이가 이제 2.5cm고요. 보통 이제 신생아는 1.7cm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생아는 약 공명 주파수가 5000Hz가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인의 2.5cm는 이제 보통 만 14세 이상이 이제 이 2.5cm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생아서부터 이 주파수가 이제 점점점 이 3400 헤르츠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웨이도의 공명 주파수는 성인의 경우에 있어서 이와 같이 이제 3400Hz 정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소골입니다. 이소골은 이제 중위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뼈 3개를 얘기하는데요. 추골, 망치뼈라고 하고요. 이 생긴 모양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이름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침골, 모루뼈라고 합니다. 모루는 이와 같은 이제 어떤 대장간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철공소에서 사용하는 이 도구를 모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모루뼈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등골, 등자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말을 탈 때 사용하는 이제 발걸이, 이 부분은 이제 등자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등골, 등자뼈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뼈는 이제 굉장히 작은데요. 사람의 손톱에 올려놓으면 미쳐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작은 뼈가 되겠습니다. 이 이소골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아실만한 아셔도 이제 도움이 되는 상식이 이제 요 뼈가 이제 신체에서 가장 작은 뼈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좌우에 이제 이 두 귀가 있으니까 이제 각각 3개씩 있어서 총 6개가 된다라고 하죠. 이소골은요. 그래서 이제 신체 뼈를 이제 다 조사를 해보면은 총 이소골 포함해서 206개다. 상식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소골 빼면은 200개죠. 그래서 이제 200개인데 이소골이 6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또 신체 작은 뼈다. 상식적으로 아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제 달팽이관입니다. 달팽이관은 이제 코크리아라고 하고요. 사람의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달팽이관인데요. 사람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제 한 바퀴, 두 바퀴 반이 이제 감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아지의 경우는 이 부분이 이제 달팽이관인데요. 이걸 이제 살펴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3바퀴 반이 감겨져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웨이도의 길이도 이렇게 이제 니은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 때문에 또 이제 어떤 이제 길이도 길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감각세포도 더 많이 갖고 있어서 사람보다 이제 어떤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파수 범위도 넓고요. 뭐 이런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성은 어떤 이제 귀의 구조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달팽이관은 이제 주파수 처리 위치가 이제 다 틀리다라고 합니다.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 안에는 달팽이 관 내에는 이제 림프액이 역시 이제 차 있는데요. 이 떨림에 의해서 감각 세포들이 이제 반응을 해서 저희가 소리를 인지하게 되는데 이 감각 세포는 위치에 따라서 특정 주파수에만 반응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달팽이관을 풀어 펼쳐서 이렇게 이제 확대하면은 이와 같은 이제 모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달팽이관 이제 여기에 이제 림프액이 차 있고요. 이 가운데에는 이제 기점막이라는 어떤 이제 청각세포인 이제 유모세포를 갖는 이제 기관을 이제 기점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센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센싱을 하는데 위치에 따라서 특정 주파수만 이제 감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넓은 부분은 고주파, 이 좁은 부분은 저주파. 그러니까 이제 이 달팽이관에서 이 안쪽에서는 저주파를 감지하고 이 넓은 부분에서는 고주파를 감지해서 저희가 이제 가청 주파수가 20에서 뭐 2만 헤르츠라고 하는데 그 주파수 범위가 이제 걸쳐진다라고 합니다. 이제 부분별로
특정 위치에 따라서 특정 주파수만 감지를 해서 저희가 이제 소리를 감지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청각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귀의 기능 중에 이제 평형 감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형 감각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균형을 유지하는데 그런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은 뇌의 전정과 세 개의 이제 방구리관이 있는데 이 방구리관이라고 하는데 이 기관에서 이제 이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합니다. 역시 이제 림프액이 이제 차 있고요. 어떤 이제 감각 세포들이 이제 반응을 해서 이런 이제 기능을 하는 것이죠. 어떤 이제 평형 감각은요. 평형 감각은 이제 균형 감각이죠. 균형 감각은 전정에서 담당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회전과 관련된 어떤 이제 감각은 이 반고리관에서 이제 담당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형 감각은 이런 이제 전정과 반고리관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느끼는 그런 이제 귀에 어떤 이제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각 부분별로 어떤 이제 음악적 특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면은 좋을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